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빈넷 B158 2B4T 논문이랑 관련 코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요즘 주목받는지, 또 핵심이 뭔지 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인공지능 모델, 특히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는 시도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단순히 모델 크기만 줄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작동 방식 자체를 좀 새롭게 정의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모델이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비트넷 B158 2B4T, 이름도 좀 복잡한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보니까 네이티브 1비트 LLM 이 말이 딱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2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4조 개 토큰으로 처음부터 훈련된 모델이고요.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네이티브 1비트 LL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1비트. 네, 여기서 네이티브라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이미 다 만들어진 고성능 모델을 나중에 이렇게 압축, 양자화, PTQ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훈련 시작부터 가중치를 아주 단순하게 딱 세 가지 값 있잖아요. -1, 0, +1. 이 세 개 값으로만 표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겁니다. -1, 0 플러스 1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1.58비트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구르는 거고요. 와, 그럼 태어날 때부터 엄청 가볍게 만들어진 거네요. 기존 LLM들은 진짜 크고 뭐랄까 돌리려면 비싼 장비 필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은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효율성, 이게 핵심이겠죠 아무래도? 바로 그겁니다. 네. 논문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이 효율성 향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고성능 모델들, 뭐 예를 들면 라마나 제마 같은 거랑 비교해 보면요. 메모리 사용량이 그냥 몇 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요. 진짜요? 몇 분의 1이나요? 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이나 추론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했을 때 답이 나오는 속도 있잖아요. 그것도 훨씬 빠릅니다. 이게 뭐 조금 빨라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화인 거죠. 와, 효율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러면 성능은 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효율 올리느라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진짜요? 네, 논문에 여러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는데 종합해보면 언어 이해 능력, 뭐 추론 능력, 심지어 코딩 능력까지 기존의 완전 정밀도, 그러니까 풀 프리시즌 모델들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어떨 땐 더 나은 결과도 보여줘요. 오, 어떤 면에서요? 특히 그 수학 문제 푸는 능력, GSM-8K 같은 데서는 꽤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존 모델을 나중에 뭐 INT4나 이런 걸로 양자화 PTQ한 모델들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메모리를 덜 쓰면서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비트 방식이 그냥 이론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쓸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성능은 그대로인데 효율은 엄청 높다니. 거의 뭐 마법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길래 이게 가능한 거죠? 비결이 뭔가요? 그 복잡한 행렬 곱셈 연산 있잖아요. 그걸 대체하는 레이어인데요. 비트 리니어요? 네, 여기서는 가중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0, +1 이 세 값으로 아주 단순화하고요. 앱스민 방식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값,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중간 계산 결과값도 8비트 정수로 또 단순화시킵니다. 이건 앱스맥스 방식 양자화. 전부 다 단순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엄청 고화질 사진 대신에 정말 중요한 특징만 딱딱 그린 스케치로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연산 자체를 극단적으로 가볍게 만든 게 비결입니다. 여기에 뭐 렐류 제곱, 렐류2 같은 다른 활성화 함수나 로피 위치 임베딩 같은 기법들도 같이 쓰였고요. 토크나이저는 라마3걸 가져다 썼다고 하네요.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럼 훈련시키는 방식도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훈련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사전 훈련,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지도 미세 조정, SFT, 마지막으로 직접 선호도 최적화, DPO. 특히 그 사전 훈련 단계에서는 1비트 모델이 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요. 처음에는 학습률을 확 높여서 빠르게 학습시키고 나중에 좀 낮추는
그런 2단계 전략을 썼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FT 단계에서는 모델이 우리가 시키는 지시를 더 잘 따르도록 만들고 DPO 단계에서는 대화 능력을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혁신적인데 이걸 그럼 실제로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GitHub 저장소에 그 내용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bitnet.cpp라는 C++ 라이브러리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아, C++로요? 네, GitHub 리드미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그 1.58비트 모델 연산에 딱 최적화된 커널을 제공해서요. 일반 CPU 환경에서도 이 모델을 엄청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뭐 보고에 따르면 ARM CPU에서는 최대 5배, X86 CPU에서는 최대 6배까지 속도가 빨라지고 에너지 소비도 확 줄어든다고 해요. 와, CPU에서도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GPU에서 돌리기 위한 맞춤형 CUDA 커널도 따로 개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8비트 가중치랑 8비트 활성화값 W1.58A8 연산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된 거죠. 뭐 방식은 가중치를 8비트 정수 인트8 형태로 압축해서 저장해 놨다가 계산할 때만 잠깐 풀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빛넷 B1.58 EB40는 진짜 AI 모델 성능은 거의 그대로 두면서도 훨씬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례 같아요. 덕분에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서도 엄청 강력한 AI를 그냥 바로 돌려볼 수 있는 날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규모의 1비트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1비트 연산에 최적화된 새로운 AI 칩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미래의 컴퓨터 칩이 이런 극도로 효율적인 연산을 그냥 기본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AI 기술은 또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